그 지방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이 기회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강남 금매를 사자. 세 채 중 한 채 지방 사람이 샀다라는 기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이 30%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역 낮은 금매를 노린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실거주 목적으로 추중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대기 수요와 실수요가 지금 현재 강남시장에 진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사태, 뭐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강남에 2억 정도가 낮아진 금매. 사실 이것도 2억이 낮아진 게 호가 기준에서 2억이 낮아진 거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이 낮아진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지방의 외지인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또 다른 특별한 목적들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어떤 큰 흐름이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냐면 지금은 뭐 코로나19 또는 이제 12.16 대책 이후의 대출 규제 뭐 매수가 줄었다, 강남이 꺾인다 이런 게 어떤 지금 큰 화두지만 이 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얘기하던 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이었습니다. 지방 부동산 왜 갖고 있어? 지방 거 얼른 팔고 돈 되는 서울 거 가서 사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큰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분들이 실제로 서울의 주택을 사러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지방분들의 상당히 많았죠. 근데 못 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올라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맞나?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계속 이 지방분들이 갖고 계시는 느낌이 뭐냐면 격차거든요. 아이씨, 돈이 다 자꾸 서울로 몰리고 도심으로 자꾸 가고 일자리도 도시만 해서 좋은 일자리들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도 우리 애들이 뭐 어쩌면 미래에는 서울에 좋은 지역에 집 한 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자산이 되시는 유지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살려고 계속 보셨던 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있던 상황에서 가격이 꺾였다라는 기사가 보이면 궁금한 거죠. 지금 얼마나 해? 작년에 내가 알아볼 때 얼마에서 못 샀는데, 아, 진짜 그렇게 조정이 됐어? 그러면 진입해볼 만한 어떤 유의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텀에 매수를 주저하다 못 사신 분들이 가격이 꺾이고 나면 그 중에서 진입하는 비율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비율이 약 한 3분의 1 정도 됐다는 거고. 그래서 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가격이 좀 꺾여서 움직인 지역,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우리가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잠실의 아파트 16억 거래 사례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래 기사들 좀 보면 그 이후에 19억 거래 사례가 올라와서 뭐 이번에 3억 올랐던 얘기냐? 뭐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16억 거래 관련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캐보니까 뭐 부자 간에 뭐 어떤 내부 거래였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사실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흘러간 얘기들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쨌거나 그런 기사들에 반응하면서 지방의 수요자분들, 뭐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분들이 급락한 핵심 지역의 부동산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뭐 근래 거래 사례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최고 비싼 애 하면 뭐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아파트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크로 리버파크가 근래에도 평당 1억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어요. 33억 7천인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평당 1억 그럼 지난번에 거래됐을 때가 34억이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돼서 와 역시 아크로 리버파크는 아크로 리버파크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치. 근데 그 기사의 해석의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현장 중개업소 사장님 얘기로는 그 34억짜리가 팔리고 그 다음 호가는 36억이었다 이거예요. 36억 달려고 하던 물건이 33억 7천으로 조정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한 2억 떨어진 느낌이니까 들어온 거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지인 비율이 이렇게 높다.
라는 부분은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이어지는 부분 안에서 아직 그때 못 사신 분들 또는 여전히 진입하려는 분들이 들어온다. 그럼 지금 사는 거래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조금 거래 가격이 작년에 비해 조정된 호가들 물건들이 있으면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렇게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방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이나 강남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것일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투자 그렇잖아요. 야,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100% 먹어. 지금 무조건 가야 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절도 있죠. 또는 그분들이 지금 그 확신을 갖고 들어온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서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요 정도 선에서 또는 아니면 그렇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준비되어 있을 때 어차피 뭐든 사긴 사야 되니까 뭐 지금이 나한테는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수요니까 또는 뭐 지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울며 과자 먹기 선택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엄청나게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뭐 틀린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요새 봤는데 하트 많이 나와 그분 얘기가 네. 나오면 근데 이제 그분 얘기도 잘 들어보면 뭐 네.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V자 반등이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면 우리 과거 IMF 때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V자 반등하듯이 가격 올라갔던 형태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길어져서 기업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도 덧붙이셨어요. 근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돈을 우리나라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미국도 쏟아붓고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텀에선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쏟아부은 돈이 골고루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만 집중되더라. 지난 금융위기 때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전 세계의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금융위기랑은 전혀 상관없었던 북반구, 북유럽 같은 경우도 2, 3년간 50%씩 막 올라가는 급등세가 반복됐다. 대도시 중심으로. 이번에도 돈을 그렇게 쏟아부은 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대도시 중심의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서울 안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게 서울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더 폭등하거나 불안하거나 할지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뭐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기사 한편에는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내릴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돈을 그러니까 실업자가 지금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사가 언급되는 시점에 뭐 330만 지금 뭐 1000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실업한 이제 분들이 월세를 못 내면 임대료를 못 내고 임대료를 못 내면 주택이 부실해지면서 금융이 부실하고 은행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연쇄 도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조금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거거든. 우리나라 물건 미국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 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또 국제 경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한쪽의 측면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